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오늘 TMI는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 블루보틀입니다. 자, 그 커피계에서 나는 뭔가 카페계 인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블루보틀을 모르면 안 되죠. 이 블루보틀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블루보틀도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커피계 뭐 애플이라고까지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는 이미 핫하고 국내에서도 이 블루보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TMI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던 이 블루보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요. 커피를 그냥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단순히 좀 즐기는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에 2013년에 뉴욕에 방문을 했을 때 처음 접하게 된 이 블루보틀이 한국에 곧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TMI를 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올해 성수동에 블루보틀 코리아 1호점이 열린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블루보틀은 애플이다 라고 평을 한 적이 있어요.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블루보틀, 협회 인증을 받은 스페셜티 커피만을 판매를 하며 고급화 전략을 구사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한 65개 넘는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에 유일하게 매장이 있는데 지금 벌써 10개 매장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또 TMI를 해야겠죠. 스페셜티가 무엇이냐 또 찾아봤습니다. 이 어느 국가,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어느 농장에 어느 밭에서 어느 밭대기냐 그걸 이제 알 수 있다고 해요. 세세하게 보면 그 농장의 한 부분에서 아주 섬세하고 특별하게 관리가 된 그 원두를 관리하고 또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가공했는지까지 싹 그 이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커피 원두로 그 자체의 특색 있는 그 향미나 또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두로 만든 커피를 스페셜티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와인이랑 같아요. 우리도 와인 보면 뭐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의 어느 농장에서 만들어진 와인 쫙 알 수 있잖아요. 그 포도의 이력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커피의 원두의 이력을 쭉 알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사실 좋은 원두라고 해도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또 어떻게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때문에 무조건 뭐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블루보틀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블루보틀 설립자가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이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유럽 최초의 카페인 블루보틀 커피하우스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해요. 제임스가 처음에는 이제 가정 배달 서비스로 최고의 신선한 원두를 24시간 내에 볶은 원두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소량의 커피를 구워낸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지역들의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는 드디어 그 샌프란시스코 외의 지역인 동부 지역 뉴욕에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아닌 곳에 매장을 열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제가 아직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2013년에 블루보틀을 처음 뉴욕 브루클린 매장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매장 분위기 굉장히 또 힙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스버그 그 지역의 뭔가 특색을 굉장히 잘 담은 매장 분위기와 또 커피의 맛에 굉장히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그때 기억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매년 뉴욕 방문할 때마다 블루보틀을 항상 찾았어요. 맨해튼 안의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당시에 갔을 때는
록펠러 센터 지하에도 매장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좀 서쪽에 고담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또 블루보틀 매장도 갔었는데, 보면 브루클린에 있는 매장에 가장 뭔가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약간 힙한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봤더니 옛날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블루보틀 매장에 갔을 때가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덥고 목이 말랐는데 당연히 우리는 알을 찾아야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원래 뭐 유럽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스 음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뜨거운 커피를 주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차가운 물을 생수를 따로 사서 이렇게 섞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스 음료도 있고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보니까 이렇게 팩음료, 라떼 음료도 그 블루보틀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다른 뉴욕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2,000 얼마인가 해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라떼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제 입에는 닫혀요. 이게 무슨 맛인가 했는데 뭐 다른 커피는 아주 저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어쨌든 원두를 직접 골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 계신 바리스타 분이 내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들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일단 참 저한테 잘 맞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왜 스타벅스에도 굉장히 좀 스타벅스 커피가 좀 이렇게 탄 맛이 나는 그런 쓴맛이 좀 나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리저브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두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먹긴 하는데 어쨌든 커피는 개취이기 때문에 블루보틀 들어가서 마셔봤는데 야 여도운이 맛있다는데 이거 뭐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다시 히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미국 뉴욕 현재 매장에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매장이 더 늘어났어요. 와, 다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맨해튼에만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제가 지도 지금 첨부해두고 있죠. 이렇게 매장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는 2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2017년에는 세계 최대 음료 제조 회사인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인수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분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블루보틀을 한번 경험해보고 오신 혹은 그 블루보틀의 그 굿즈 같은 걸 보고 오신 분들은 요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블루보틀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본에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냐.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드디어 들어옵니다. 예, 드디어 들어와요. 주변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커피 사업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지인도 있어서 몇 년 전이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때 이제 블루보틀 처음 알게 되고 나서 이거 블루보틀 되게 괜찮다. 너무 패키지도 예쁘고 커피 맛도 좋고 거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그러면서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7년 12월부터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작년 11월에 블루보틀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매장을 오픈한다라는 얘기가 공식화가 됩니다. 성수동이에요. 첫 번째 매장이 들어서는 곳이 성수동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공장지대였던 곳이 요새는 뭐 힙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이제 그곳에 처음 블루보틀 코리아의 1호 매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에 지금 상반기 중에 삼청동에도 2호 매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의 블루보틀 매장 중에서 교토 매장이 그 교토의 고즈넉한 약간 일본스러운 그 집 모양으로 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삼청동에는 약간 우리나라 한국의 기와 이런 거를 좀 모티브 삼아서 인테리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살짝 표현해 봅니다. 블루보틀은 맛이나 커피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가 그렸던
이 로고에서 오는 이 심플함에, 그리고 이 파란 색깔에서 오는 그 청량함에 대한 그 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보온병이나 패키지나 뭐 컵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사고 싶게 하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블루보틀이 모두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블루보틀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합작법인을 세우자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원하는 기업도 많았지만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데 열정을 쏟은 만큼 프랜차이즈 지점 낼 생각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혔고요. 2012년에 그 CEO가 블루보틀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매장을 만들 때는 그 서울 지역에 어울리는 지역적 특색을 띤 메뉴 개발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스타벅스에서도 종종 뭐 2000 쌀라떼 최근에는 그 메뉴가 나오기도 하면서 요런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메뉴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제가 2000 쌀라떼 예전에 아침 햇살 굉장히 좋아했어서 먹어봤는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아쉬운 맛이 좀 났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된 음료는 좀 다르겠지 싶어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뭔가 아쉬워요. 부디 블루보틀은 이 맛과 이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좀 잘 잡는 그런 음료를 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블루보틀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건 매장을 방문하고 나서 궁금증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2013년 당시에 블루보틀 이렇게 쳐서 그 해외 홈페이지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은 그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들이 원두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쭉 이력을 써놨었는데 어떤 한 농장과 계약을 맺어서 그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원두 수확하는 과정과 그 히스토리를 쭉 파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들 커피 한 잔 만드는데 굉장히 그 원두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기울이는구나. 굉장히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뭔가 확고한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루보틀은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커피, 원두의 그 맛과 질, 그리고 향에 굉장히 노력을 쏟아부은 그런 브랜드다라는 생각에 뭔가 블루보틀 사실 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블루보틀이라는 이 이름은요, 1532년 비엔나에서 최초로 블루보틀이라는 카페를 연 콜시츠키라는 이분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블루보틀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블루보틀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슈퍼 리버티브 커피 역사의 또 다른 장을 엽니다. 커피를 파는 기업이기 이전에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뭔가 신념이 좀 명확했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이름인 블루보틀 커피라는 이름도 참 예뻤고 로고에서 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 그 인테리어와 분위기에서 주는 그러한 조화로움들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커피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제 블루보틀을 만날 생각이 저는 굉장히 설렙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그곳에서 블루보틀 커피 한 잔을 마실 그 첫날을 매우 학수고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TMI로 돌아올게요. 잘 그렸죠?